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과 인구 감소로 부산 사람들의 마음은 심란합니다. 이런 부산에서 야구는 빡빡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유일한 탈출구 같은 존재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사직구장이 보이고 도시 전체가 야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자이언츠의 지난 7년은 참담했습니다. 꼴찌를 밥 먹듯 하던 시절, 팬들은 어김없이 실망만 안고 야구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 봄 롯데라고 불리던 시절, 가을이 오면 늘 무너졌습니다. 팬들의 가슴에는 한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부산 팬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구가 좋아 사직구장 앞에서 장사를 시작한 가게 주인은 팀 성적에 따라 자기 영업도 울고 웃었습니다. 2001년부터 쭉 팀을 응원해온 그에게 롯데는 장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82년 출범 때부터 팬이었던 이들에게는 84년 한국 시리즈 우승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승의 주인공 최동원. 7경기 가운데 4승을 올리는 괴력을 보였던 그 시절, 최동원을 비롯해 선배 투수들, 중간의 투수들, 그리고 타선의 조화가 기가 막히게 잘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에 걸맞은 야구팀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아득해진 지 오래. 자이언츠는 올 시즌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외국인 감독, 제리 로이스터의 선임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등에서 선수로 뛰었고 밀워키 브루어스의 감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로이스터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자신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량을 줄였습니다. 대신 그가 주력한 것은 패배주의에 젖은 선수들의 심리 상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스스로를 믿어라. 삼진을 당하고 돌아오더라도 웃으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라. 선수가 실수를 하고 덕아웃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표정이 어두우면 그 선수 한 명으로 인해 팀 전체가 죽는다. 그것이 로이스터의 철학이었습니다. 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전 특별한 전력 보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팀 전체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롯데가 앞서가던 경기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로이스터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실수에 대해서도 정상범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반에 좀 흔들릴 때도 선수단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너도 나도 가야 한다고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선수단의 분위기는 이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선수들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조성환. 그의 이름 석자에는 좌절과 부활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3년 넘게 야구를 쉬어야만 했습니다. 병역 비리에 연루돼 뒤늦게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한 것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복귀 당시 그는 등 번호도 없는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조성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군에서 돌아왔을 때 처음 수비를 해보고 처음 배트를 잡았을 때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내가 이 정도에서 무너질 수는 없다. 부산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3년이 넘는 공백 위에서 나이까지 먹은 자신에게 기회는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성환은 보란듯이 올 시즌 팀의 중심 타자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8번 타자에서 시작해 지금은 3번 타자가 됐습니다. 인대 파열 사이에 숨겨진 그의 두 번째 야구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히어로즈와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경기. 조성환이 좌측 담장을 넘는 역전 홈런을 터뜨립니다. 처음 복귀했을 때 그 마음,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행복했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부산에서 조성환 선수를 몰라보는 사람은 없게 됐습니다. 강민호. 올림픽 우승 이후 한국 야구의 간판이 된 포수입니다. 사직구장에서 강민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외국인 선수들과도 손수풀과 농담을 주고받을